전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하거나 사살해서는 안 된다는 건 이미 오래전에 정립된 국제사회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다버렸습니다. 그래서 만행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 푸틴을 전범재판소에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푸틴을 처벌하는 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전쟁은 어차피 서로를 향해서 총부리를 겨누는 행위인데 여기에 전쟁 범죄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네, 2002년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전쟁 범죄를 관할하는 범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인데요. 정의가 상세히 나열돼 있는데 종합하자면 민간인이나 그들이 사는 마을 등을 고의적으로 공격하거나 질식가스와 같은 비인도적 무기를 사용했을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예. 러시아는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민간인이 무차별적으로 살해당했다는 정황들이 계속 발견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가 진행 중인 거죠? 네, 41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ICC는 회원국의 범죄만 관할하는데 러시아는 2016년 ICC 가입을 거부했습니다. 회원이 아닌 러시아가 조사에 협조하길 기대하는 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재판하는 동안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재판소는 자체 경찰력이 없기 때문에 이 역시 해당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푸틴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이 열리기도 힘듭니다. 협력 의무가 없기 때문에 러시아 내 어떤 군대 구조, 정치 구조에서 어떤 과정에서 이런 것이 벌어졌는지를 밝히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 설령 만에 하나 재판이 열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푸틴이 이 전쟁 범죄, 민간인 학살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국제형사재판소 역시 또 하나의 형사법정입니다. 푸틴이 민간인 학살의 최정점이란 증거와 증언을 확보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요. 전쟁 상황인데다 러시아 내부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당장 이를 확보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만. 당장은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국제범죄는 시효가 없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기 위해선 해당 국가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면 됩니다. 60여 건의 전쟁 범죄 혐의를 받는 유고슬라비아 전 대통령 밀로셰비치도 권력을 내놓고서야 자국 경찰에 체포돼서 2002년 국제 전범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 유죄가 확정되기 전인 2006년 감옥에서 숨을 거두긴 했지만 처벌이 아예 불가능하진 않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하지만 푸틴 국내 지지율이 현재 80%가 넘는 상황에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옵니다. 과거 사례 같은 경우에는 내전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정권이 물러나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던 상황들이 있는데 러시아에서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기는 예,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있죠. 푸틴이 지금은 아닙니다만 언젠가는 합당한 처벌을 받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